안녕하세요. 네, 창업의 신 채널 운영자 이용구입니다. 아, 어, 오늘은 임대 문의에 대한 얘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해요. 요즘 이제 건물에 임대 문의가 상당히 많아졌잖아요. 아마 이런 추세는 뭐 올해 연말 통해서 또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왜냐면 일단 창업하시겠다는 분들이 많이 줄었거든요. 일단 그런 것만 가지고도 건물에 공실들이 많이 발생이 될 거고, 또 폐업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올해 폐업하는 분들이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폐업이 많아지면 당연히 그만큼 또 그 자리에 그 창업자분들이 채워져야 되는데, 요즘 경기가 당연히 녹록지 않고, 더더군다나 이제 그 창업의 시즌이 봄하고 가을이에요. 근데 이제 가을 시즌은 이제 막바지에 접어들었잖아요. 겨울에는 창업자들이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만큼 춥기 때문에. 또 공사하다 보면 공사 현장도 잘 붙질 않아요. 그래서 너무 추우면 공사하는 것들도 되게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창업자가 없는데 폐업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내년에 뭐 이렇다 할 이슈가 좀 있으면 경기가 좀 활성화된다는 이슈가 있으면 좀 괜찮은데, 뭐 그런 전망도 뭐 긍정적이진 않잖아요. 그래서 창업자분들이 많이 시장에 나오지 않을 것이다. 반면에 폐업은 늘어날 것이다. 그러면 기존에 있던 건물들의 점포들이 공실이 많이 늘어날 것이다 라는 게 굉장히 확률적으로 좀 높습니다. 그래서 그 권리금은 그래서 자연스럽게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더불어서 임대료도 월세와 보증금도 마찬가지고, 일부 지역은 기존 월세의 보증금의 거의 반값 정도에 나온 곳들도 생겨났습니다. 강남의 일부 지역도 그렇고요. 또 대표적인 것이 이제 이태원 경리단길이 그렇습니다. 경리단길은 지금 거의 창업자가 경리단길로 몰리지는 않죠. 당연히. 왜냐면 한번 이슈가 됐었고, 다시 한번 그 상권이 뜨는 것은 현실적으로 그동안의 사례를 비춰봤을 때 확률적으로 좀 적습니다. 그래서 다시 경리단길이 살아난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래서 예비 창업자분들이 굳이 경리단까지 가서 창업할 생각은 별로 없으시겠죠. 더불어서 이제 그런 임차인들의 수요가 없으면 당연히 건물을 취득하신, 건물을 사신 분들의 투자비 대비 수익도 떨어지기 때문에 건물값이 떨어지고, 건물값이 떨어지기 때문에 또다시 월세가 내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런 악순환의 고리가 시작이 됐죠. 자, 그래서 그 건물에 이제 임대분이 현수막이 많이 붙어 있는데, 여기에 몇 가지 제가 당부해 드릴 것이 있어요. 그 임대문의에 붙어 있는 그 면적이 있을 거예요. 가령 뭐 50평, 임대문의 50평, 1층, 뭐 임대문의 뭐 이렇게 붙어 있는데, 대부분 거의 다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그 임대문의에 써붙여 있는 면적이 실제 면적과 다릅니다. 그 면적은 건물주 입장에서는 이제 크게 보여야 하니까 임대 면적으로 현수막에 걸어 놓습니다. 가령 옛날의 건물들은 임대 면적 대비 실 면적률이 높았어요. 공동 면적이 별로 없으니까, 주차장도 그렇고. 그래서 뭐 임대 면적이 만약에 뭐 50평이다 그러면 한 80%, 70%, 뭐 심지어 90%까지 있는 경우도 있고, 혹은 명동 같은 경우는 옛날에 지어진 건물이라서 주차장이 없는 건물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들은 그냥 그대로 땅 면적에 그대로 건물을 올려서 임대 면적과 실면적이 100% 동일한 곳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신축이냐 아니면 오래됐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런 건축 실면적이 임대 평수와 크게 차이가 납니다. 최근에 지어지는 그런 상가 건물들은 거의 뭐 한 반 정도밖에 안 돼요. 아니면 60%? 그러니까 뭐 30평을 분양받았다, 아니면 30평을 이 임대 면적이다, 그러면 실제 면적은 뭐 15평, 뭐 아니면 뭐 17, 18평, 그거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 처음 장사하시는 분들에게 특히 제가 주의를 당부드리는 건, 임대인과 임차인의 측이 정면으로 배치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건물주죠. 건물주 입장에서는 일단 월세를 많이 받는 게 당연히 좋겠죠. 그래서 면적을 부풀리는 게 아니라 임대 면적으로 현수막에 광고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 그래서 처음 특히 장사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당부를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다 100% 믿지 마시고요. 일단 거기 몇 평이에요? 라고 전화해서 물어볼 땐 너무 이렇게 초보자처럼 말씀하시면 임대 측에서는 혹은 또 그 건물을 관리하는 부동산이나 그 건물 관리 대행 회사에서는 초보자인 줄 알고 기존에 생각했던 보증금과 월세를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건물이 임대가 안 되다 보면 당연히 임대료를 낮추겠죠. 근데 딱 전화를 통해서 넘어오는 그 목소리가 약간 선수야. 뭐 부동산 같이 또 통하면 또 싫어하시거든요. 실제 장사하는 사람이 돼 약간은 모르는 것처럼 얘기를 하시면 또 약간 호구로 볼 수도 있어요. 호갱. 그래서 좀 전화하실 때 좀 자연스럽게 얘기하시는 게 좋고요. 어쨌든 그쪽에서 임대 면적을 얘기하는 것은 그 면적을 얘기하는 건 임대 면적입니다. 실평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 면적을 반드시 물어보시길 원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관리비예요. 강남 같은 경우는 월세에 심지어 50% 아니면 30% 이렇게 관리비가 되는 곳까지 저는 봤어요. 왜냐면 월세를 높이 받고 싶은데 월세를 높게 책정을 하면 일단 처음부터 임차인들이 거절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월세는 좀 낮은 것 같이 책정을 해놓고 그거를 관리비 명목으로 많이 옮겨 놓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월세가 400인데 뭐 관리비는 100만 원이다, 200이다 이런 경우가 실제로 강남에선 존재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월세 이외에 관리비를 물어보시길 원합니다. 이게 장사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 평수가 장사할 때 실제 면적이 몇 평방미터냐, 몇 평이냐 이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임대료 외에 관리비는 임대료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왜? 임대하는데 매월 나가는 거니까. 이 관리비는 개별적으로 쓰시는 개별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를 말씀만 드리는 건 아니고요. 건물 전체에 나오는 전기료와 수도료 또 관리비가 있어요. 뭐 건물 수선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임차인들의 면적 대비해서 n분의 1로 나눕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고지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개별적으로 매장 내에서 쓰는 전기료와 수도료와 가스 등 각종 공과금은 또 개별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건물마다 합쳐서 그 고지서를 주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그냥 공동관리비 별도로 고지하고 개별 공과금은 임차인이 직접 이제 납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건물에 임대문의가 붙어 있을 때는 첫 번째 실평수, 실면적이 얼마냐가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별도의 건물의 관리비, 이걸 공동관리비라고 하는데 공동관리비가 얼마인지 반드시 물어보고 그리고 건물주 만나고 또 건물에 임차할 곳을 들어가서 좀 구석구석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건물마다 임대료 조정이 안 되는 곳은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증금과 월세를 듣고 내가 원하는 보증금과 월세를 던져놓고 그리고 전화를 끊으시면 또 전화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거기에서 이제 절충을 통해서 건물을 임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건물 임대 계약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건 별도로 제가 차분히 그거는 다른 방송에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좋은 건물을 임차를 받기 위한 여러분의 노력은 계속 되셔야 합니다.